이런 기업들이 추후에 이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 섹터는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겸해서 보게 되면 섹터는 올해 내년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몇 개의 기업들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떤 기업들이 있냐라고 보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하우스모닝TV 이슈 읽어주는 매니저 정재훈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강한 그런 업종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으라면 방산 쪽 섹터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뭐 LIG넥스원, 뭐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도를 준비를 할 만한 그런 섹터가 좀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단 방산 쪽이라든가 우주항공 이쪽에 있어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나왔던 북한의 소식을 좀 하나를 보게 되면, 드론 쪽을 북한 쪽에 날려서 뭐 삐라를 뭐 뿌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북한 쪽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북한 청년들 140만 명이 입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탄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0만 명. 먹을 식량이나 있나 싶습니다. 식량도 없는 것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나대는지 좀 모르겠고, 최근 들어서 북한군도 대대급 인력으로 러시아에 일단 파병을 한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 또 뉴스를 보게 되면 도망갔어요. 탈영해 갖고서 도망갔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대선하고도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리스 후보가 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58% 가까이 좀 치솟았고요. 해리스 후보가 약 한 42% 정도로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상당히 좀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이었었죠. 사업가 출신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 운영을 사업가 마인드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조금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를 좀 재협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13조 원을 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한국은 현금 일출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듣기 참 더러운 얘기인데 어찌됐든 되게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부분들은 방산 쪽 섹터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여기에 좀 걸맞는 내년도를 좀 대비하는 뭐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딱 이 섹터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있어요. 메카질라, 슈퍼헤비를 잡다. 이 동영상이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됐던 부분들인데, 이 메카질라라고 해서 로봇 손이 있어요. 로봇 손이 있는데 슈퍼헤비를 발사를 해서 다시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카질라라는 이 로봇 팔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떡 잡아버리는 이런 기술입니다. 결국은 이 효과가 좀 상당히 커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완성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또 쏠 수가 있고, 재발사를 하는데 뭐 1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짧아졌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하는 측면이 좀 상당히 많죠. 결국은 우주항공 시대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후발 국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나사 쪽에 있어서도 과거의 냉전 시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러다 좀 줄어들었었고 다시 80 년대 후반때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0 년대 초 21 년도 때 후반때에 접어들면서 다시 우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뭐 이런 기업들의 횟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연초에 우주항공청에 관련돼 있어서 정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주 투자에 대한 정부 예산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우주항공청이 딱 나오면서 100일 기념 간담회를 했을 때 지구의 적외도 수송 비용을 $1,000 킬로그램당 $1,000 이하로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위성 발사들도 얘기를 했었고 우주과학 탐사 등도 얘기를 했었어요. 항공산업 쪽 같은 경우도 극초음속 추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수소 연지까지 연료전지까지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우주 투자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27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5천억 정도까지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 중동 쪽이나 아시아 쪽에 있어서의 이 관심이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 중에는 중동 쪽에 진출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시라든가 정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 국면에서 보게 되면 정부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4.25 사업입니다. 정찰위성 1기, 그리고 23년도 11월 달에 좀 발사를 했죠. 그 이외에 정찰위성을 촘촘하게 박아 넣으면서 항시적으로 감시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이 좀 들어가 있겠죠. 수혜는 충분히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이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4.25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 이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1조 2천억의 예산이 좀 들어갔었고요. 초소형 쌀의 개발을 위해서 22년도부터 30년도까지 1조 4천억 규모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참여를 하는 기업이 세트레가이라든가 뭐 하나시스템 그리고 방산기업이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기타 등등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즉 이런 기업들이 추후에 이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 쪽에서 밀어주고 있고 중동이나 신흥시장 쪽에 시장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선진 시장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면 비집고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런 기술력이 점차적으로 좀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섹터의 실적들은 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우주 개발 쪽에 있어서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각각의 기업들마다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1년도에 주춤했지만 22년, 23년, 24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준은 쌓여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몇 개의 기업들을 좀 봐야 되겠죠. 어떤 기업들이 있냐라고 보게 되면 하나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초소형 위성을 25년까지 개발을 할 목표로 잡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궤도 위성 통신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425 위성 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425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하나 계열사들, 하나 그룹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한화 쪽에서 수주를 따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주가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시스템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겠죠?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방산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급증을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보게 되면 이제 우주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내년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좀 되어 있죠.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충분히 이슈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주 탐사 활용을 활용한 발사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2030년까지 3번을 발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쪽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덤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발사체라든가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도 시너지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누리호도 내년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최근에 방산 쪽이 더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에로나 LIG 넥슨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 쪽의 수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영향에 지금 주가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항공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들 알다시피 한국항공우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지금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대체적으로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다 아는 기업들이고,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요 정도가 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거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주들은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차트는 조금 이따 보고, 인텔리안테크라고 있어요. 중동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매출까지도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즉, 과거에 시장을 보게 되면 실적 성장이 나오고 실적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죠. 화장품이 그랬고, 그 다음에 전력 쪽이 그랬어요. 라면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매출도 늘어나고 수주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텔리안테크도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마찬가지로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만약에 이 위성을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수주를 딱 땄어요. 너 이거 위성 하나 개발해줘 라고 해서 100억의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모사체 같은 거를 3개를 만듭니다. 보통 3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수정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만들어서 두 번째에 붙여요. 두 번째 붙이고 난 다음에 또 고칠 거를 고치고 다듬을 거 다듬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완성품이 딱 개발이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발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또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3가지를 안 만들고 딱 상품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진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영업이익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즉 우주항공 쪽 섹터는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함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겸해서 보게 되면 우주항공 섹터는 올해 내년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봅시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세트레가이를 좀 볼게요. 저는 탑픽으로 세트레가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보는 이유가 우선 제가 뭐라 그랬죠? 425 사업의 대부분은 하나 쪽에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트레가이가 하나 계열사죠. 하나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위성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등락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등락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다가 이때가 누리호 발사였었죠. 그리고 나서 탄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다시 상승을 5만원대 중반까지 해뒀다가 3만원대 초반까지 빠졌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바닥입니다. 이거 바닥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세트레가이의 425 사업의 그 수주의 80%를 제가 알기로는 세트레가이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의 수주 잔고가 6천억대예요. 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주잔고 6천억 이상 있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예상이 1,800억대예요. 올해 25억의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죠? 25년도 2,300억, 26년도 2,500억이에요. 24년 대비 25년 같은 경우는 6배가 성장을 하죠. 그러면 주가가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아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를 했죠. 그럼 하나 계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바닥이고 실적은 돌아설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는 섹터들도 준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방위비 쪽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는 자주국방 쪽을 취하려면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이런 기업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밀리면 사세요. 모아가세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리 못 가도 요 24년도의 고점은 넘어갈 겁니다. 그러하니 요 넘어갔을 때 팔까 말까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상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37,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리 때까지 수익이 얼마냐? 15%.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죠? 은행 이자의 한 20배 이상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 참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안테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위성 쪽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잠수함 쪽에 있어서도 안테나를 공급을 합니다. 그럼 방산 쪽에도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주가는 그렇게 못 움직였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그다지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아요. 150억대 했다가 작년에 23년도에 100억 했죠. 올해 47억으로 쪼그라들어요. 근데 25년도에 실적은 400억대예요.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하죠. 이 친구도 내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두게 될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재무구조
나쁜 건 없고요. 거의 뭐 무차입 경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주가는 바닥이죠.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충 요 정도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이외의 종목군들도 많아요. 지금 보면 뭐 AP위성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AP위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컨텍이라는 기업도 있고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검증이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테마를 타게 되면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제노코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일단 검증이 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적 성장과 내년도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세트렉아이와 인텔리안테크가 제일 탑픽으로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들 종목군들은 내년도에 아마 반드시 테마가 탈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11월 달에 위성 발사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년으로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위성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3분기 정도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매 분기마다 위성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올해 11월 달에도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이슈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방산 쪽이 움직였기 때문에 방산 쪽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라든가 군함 이쪽에 위성 안테나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얘도 방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적인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트렉아이도 잠수함에 뭔가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도 일단 제가 확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산 쪽에도 엮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보고 내년도를 좀 대비를 해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면 내년에는 뭐 이쪽 섹터로 한 번쯤은 크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관심 있게 이쪽 섹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산 섹터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13조를 주고 미친 짓도 아니고 13조 1조 2조도 못 냈다가 13조 낸다고 지금 미친놈이죠. 또라이에 또라이. 트럼프의 별명이 또람프. 근데 그 13조까지 낸다고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그럼 낼까요? 오히려 방산 쪽에 투자를 밀리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먼저 질러놓고 난 다음에 좀 줄이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13조 불렀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반응을 살펴보겠죠? 그 우리나라는 좀 올려주겠죠. 근데 타협점이 안 맞으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가 10조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좀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방산 쪽은 이 부분들 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동 쪽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도 문제듯이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만들고 값싼 무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저는 뭐 트럼프 후보가 방위비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주항공 쪽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은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전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출렁거릴 때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 이제 종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 쪽이 한 번씩 밀리고 이런 적이 있어요. 종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산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선 저는 권유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제가 지금 오늘 방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주항공 쪽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위성, 그 다음에 4.25 사업, 정찰위성, 이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지금 배제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스타링크 이제 될 겁니다. 스타링크가 위성이잖아요. 저궤도 위성. 그럼 우리나라가 6G를 할 때 저궤도 통신이 필요한데 이거를 안 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위성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국책 사업에 기업들 중에 국책 사업으로 저궤도 통신 국책 사업 딴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기업들은 아마 테마 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잘 봐야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슈 읽어주는 매니저 정재훈이었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섹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